안녕하세요, 론입니다. 짜잔!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 장마 시즌인데 방수도 되고 멋도 부릴 수 있는 비 오는 날 신을 수 있는 방수 신발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브랜드는 문스타 제품이고요. 컨버스랑 호환되는 버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특이한 거는 비 오는 날 신을 수 있는 버전이 따로 나와 있어서 제가 비교를 하려고 일반 문스타 제품이랑 두 개 신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문스타 자체는 거의 역사가 한 150년 정도 된 일본의 굉장히 오래된 신발 브랜드고, 면 컨버스 재질로 된 어퍼를 벌커나이즈 방식으로 해서 만드는 제품으로 장시간 오래 착용을 하시다 보면은 요 신발 사이와 요 솔이 부착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멋은 있는데, 문스타 제품은 컨버스랑의 제일 큰 차이점은 아래창 부분이 컬러풀하게 들어가 있어서 딱 걸을 때마다 이렇게 포인트 컬러가 보인다는 점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가볍게 비가 오는 날 신어봤는데 부슬비 정도 내리는 날에는 신을만 했고, 비가 헤비하게 오는 날은 이렇게 고무 솔 위에 한 번 더 이렇게 어퍼를 고무가 감싸고 있어요. 이 신발로도 충분할 것 같고, 반바지에 신으신다고 하면은 폭우까지는 조금 힘들고 일반적인 비 오는 날에는 충분히 이 아이로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신어봤는데 물이 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고, 물 웅덩이 같은 데를 이렇게 지나갈 때 이 모델 자체는 어퍼에 흙탕물이 튀기기도 하고 젖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 모델은 그거에 비해서는 물방울이 튀겨도 어퍼가 반 정도는 다 고무로 막혀 있다 보니까 걱정하지 않고 맘 편히 신고 다녔던 것 같아요. 착화감은 저는 사실 얘가 더 편했고요. 비가 많이 오지 않은 날은 저는 이 정도 신을 것 같고, 비가 좀 오는 날은 발이 살짝 불편하더라도 방수를 위해서 이 신발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일반적인 문스타 모델보다 조금 더 방수력을 키운 제품입니다. 컨버스에 비해서 약간 볼이 넓은 느낌인데, 쉐입 자체가 고무가 지금 어퍼 부분을 상당 부분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발을 여유 있는 사이즈를 신지 않았을 경우에 약간의 압박감이 느껴질 수 있다. 사이즈를 충분히 좀 크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딱 요런 날에 신기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빗소리 들리시나요? 근데 이제 어퍼가 그냥 면 캔버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 몇 시간씩 노출되었을 때는 어퍼 부분이 좀 젖을 수 있다. 그래서 외출용이라기보다는 약간 출퇴근용, 그 정도 용도로는 타일과 방수를 두루두루 챙기는 그런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으로 리뷰할 신발은 역시나 문스타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문스타 일반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런 컨버스를 신고 다니면 사실 어퍼 부분은 살짝씩 젖더라고요. 그래서 장시간은 못 사용을 하고 한 30분 내로 노출되는 정도에는 괜찮다. 또 다른 점은 옆에 구멍이 컨버스는 7개 뚫려 있는데 문스타는 6개라서 그 점에서도 약간 외관상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단순하고 투박한 느낌이 있다고나 할까요? 쿠셔닝이 살짝 아쉬운 대신에 신발 무게가 가벼워서 장시간 걸어 다니시기에는 문스타가 더 괜찮을 수도 있겠다. 한 방울에 물방울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분들은 제가 또 소개시켜드릴 방수 신발들 신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노베스타 제품이고요. 슬로바키아에서 만들어진 브랜드라고 하고요. 원래는 이 노베스타 브랜드 자체가 유럽 전역의 많은 브랜드들에서 하청을 받아서 이 고무솔로 된 컨버스류의 신발들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납품 공장이 있었던 곳이라고 해요. 1900년대 말에 들어서 브랜드화를 해서 노베스타란 이름을 달고 나오기 시작한 브랜드고요. 퀄리티적으로는 믿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목 부분이 온전히 발목을 가리는 게 아니고 약간 반목 정도 기장감을 가지고 있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빗물에 노출이 됐을 때 양말이나 바지단이 젖는 거를 조금 더 방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스타 제품이랑 비교를 해도 어퍼를 감싸고 있는 고무 부분이 조금 더 많은 부분을 감싸고 있다 보니까 기능적으로는 비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착화감은 조금 덜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점은 전체적으로 한 톤이 아니고 컨버스 컬러랑 그 위를 감싸고 있는 이 고무의 컬러랑 약간의 톤 차이도 나고, 이 바깥쪽의 솔 부분도 어퍼랑 다른 컬러로 돼 있어서 전 패션적으로는 이 아이가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제가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 뒷부분에 쇠로 된 고리가 달려있는데, 보통은 이 부분은 텅 부분이랑 같이 잡고서 신발을 잘 신을 수 있게 돼 있는 고리들이 달려있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얘를 굳이 이렇게 쇠고리로 달아놓은 거는 비 오는 날 신발이 젖었을 때 이렇게 걸어서 말리라는 용도인가? 이건 제 추측입니다. 이 쇠고리의 정확한 용도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노베스타 관계자님이 달아주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고무가 몬스타보다는 플렉서블한 느낌이야. 착화감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신발입니다. 눈을 떴는데 창밖으로 비 오는 소리가 들리길래 후다닥 뛰쳐나왔어요. 리뷰하려고. 일단은 착화감은 어퍼 부분에 고무가 이렇게 상당량 커버가 돼 있다 보니까 약간의 압박감이 있어요. 원활하게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근데 고무가 엄청 부드러워서 앞코를 구부리고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는 모양새고, 이 혓바닥 있는 데가 오픈되는 분량이 넓어가지고 편하지만 사이즈를 업할 경우에 약간 헐거덩거릴 수 있겠다. 발목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발목 가지기 딱 좋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신으실 때 양말 없이 신으시거나 장시간 걸으실 경우에 발목에 상처가 생기거나 좀 아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발 디자인이 이쁜 편입니다. 그래서 잘 코디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약간 앵클까지 올라오는 그 기장감이 살짝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저는 코디하기가. 제가 잠깐 걷는 동안에 빗물이 이렇게 타고 올라왔는데 고무 어퍼가 있어서 다 막아주고 있습니다. 살짝 물이 고인 웅덩이 같은 데도 들어가 보고요. 착화감은 그냥 일반 컨버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금 어퍼 부분에 젖은 부분이 있죠. 이렇게 고무 위로 타고 올라오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 물론 30분 이내로 걷는 정도여야 생활 방수를 해주겠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국내 브랜드 야세의 신발들입니다. 제가 사실 야세에 요청드린 신발은 요 단화 한 가지였는데, 이거 말고 방수된 신발 더 있다 하시면서 이렇게 장화라고 그러네, 부츠, 장화래, 첼시 부츠 스타일의 구두랑 트레킹화 스타일의 신발까지 같이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단화 스타일을 보시면은 요즘 코가 좀 이렇게 네모나거나 둥글어서 넓적한 볼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기능적으로 신었다기보다는 그냥 멋부리는 용도로 신어도 괜찮을 정도의 쉐입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신청을 드렸고, 실제 받아보니까 무게감이 엄청 가벼워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컨버스류 신발들보다도 더 가벼운 것 같아요.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비에는 엄청 강할 것 같습니다. 가죽 자체가 젖거나 물이 새어들 염려는 없을 것 같고요. 밑에 있는 이 솔 부분이랑 솔을 연결한 부분을 물이 안 새도록 고무로다가 딱 이렇게 완벽하게 해놓으셔서 285가 안 나와서 제가 제일 큰 사이즈 280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런 거 치고도 이 앞코 부분이 약간 낮더라고요. 발볼이 약간 높으신 분들은 사이즈를 업해서 신으시든지 아니면은 매장 가셔서 신어 보시고서 구입을 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보통 구두 밑창이 이렇게 떨어지나요? 밑창이 운동화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뭐 비 오는 날 이 부분이 젖을 수도 있고 그러면 말리기에도 굉장히 용이하고, 쿠셔닝이 되게 잘 돼 있고 이 윗부분은 또 소가죽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두가 운동화보다 약한 점이 착화감이잖아요. 착화감 부분에서 쿠셔닝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저처럼 키가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은 굽이 무려 6.5cm, 지금 보이는 거는 한 4cm 정도인데 이 안에 또 숨은 굽이 있어요. 그래서 신으시면은 키높이 구두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첼시 부츠 형태의 부츠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부츠를 신지 않아요. 왜냐면은 살이 찌다 보니까 부츠를 신다 보면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반바지에 요즘 팀버랜드 부츠 많이 신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멋부리는 용도로 요즘 젊으신 분들은 부츠를 많이 신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은 이 발목까지 방수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통적으로 레인 부츠들은 다 이렇게 목에 올라오는 스타일이라서 비 오는 날 신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서요, 단화랑 비교를 해도 얘가 좀 더 무겁긴 하네. 거의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얘는 정말로 편하게 신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발등 부분이 좀 낮기 때문에 발등이 높으신 분들은 사이즈에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신고 벗기 편하게 옆부분에 지퍼가 돼 있어서 이렇게 활짝 벌려서 발 넣어서 신으시면 되고, 얘도 밑창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지퍼 슬라이더 끝까지 가죽이 마감이 돼 있어서 물에 완전히 들어가면은 아마 지퍼 이빨 사이로 물이 셀 것 같긴 한데, 물에 완전히 잠기지 않는 이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이제 깔창에 달려있는 쿠셔닝이 오솔라이트 제품이어서 쿠션감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구두다 보니까 야세 로고가 박혀있는 구두소를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세심하다고 느껴졌어요. 또 하나는 많이 유행을 했던 로아 슈즈가 생각이 나는 트레킹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마음에 들어 할 것 같고, 광선님 개인 피셜 오늘 받아본 신발 중에 이게 디자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에 끈 같은 거 묶기 싫어하시는 분들 위해서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쭉 벌려서 신으시고 잡아서 당기시면 끝입니다. 야세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입니다. 굉장히 리즈너블한 가격이니까요, 학생분들이나 사회초년생들한테 정말로 강력 추천드리는 신발입니다. 야세의 첫 번째 가나입니다. 오늘 비가 안 와서 착화감 보여드리고, 제가 실제로 물을 떨어뜨려서 가죽이 젖거나 물이 들어가는 거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게가 엄청 가볍고요, 틈이 없어가지고 방수가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평소에 265에서 270 신는데 얘는 280이어서 크기가 좀 커서 사이즈감을 말씀드리기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굽이 무려 6.5cm라고 해서 제 키가 74인데 와, 태어나서 처음으로 180 넘었습니다. 정말 윗공기는 맑군요. 그리고 오솔라이트 쿠션이 있어서 구두인데도 푹신하고 가벼워서 출근용으로 어디 뭐 행사용으로 신기 딱 좋은 신발인 것 같습니다. 물을 하나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방수가 아주 잘 되고 있죠. 정말 물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엄청 많이 뿌렸는데도 털기만 하면 방수가 이렇게 잘 된다. 정말 엄청난 방수력입니다. 다음은 첼시 부츠 보여드릴게요. 첼시 부츠 역시도 사이즈가 280이어서 저한테 좀 큰 감이 있는데 발등 역시 아까 비슷하게 좀 낮은 감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그 물이 전혀 안쪽으로 안 들어가고 있어요. 진짜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도 물이 들어간다고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서 충분히 비가 많이 오더라도 신을 수 있는 신발이다. 이번에 야세에서 나온 등산화 스타일의 운동화를 신어봤습니다. 생활방수라고 사이트에 적혀 있었어요. 그때 보면 이게 아래쪽이 고무로 돼 있어가지고 충분히 생활방수 이상으로 방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위쪽이 그냥 운동화 천 느낌이어가지고 반바지 입을 때는 그 위로 비가 들어갈 수 있는데 긴 바지 입었을 때는 충분히 방수 신발로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약간 굽 높이가 있는 신발인데 차카강 같은 경우는 되게 편해요. 야세 같은 경우에는 오솔라이트 다 넣은 신발들이라서 저같이 무거운 사람 신어도 무리 없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인 것 같다. 이런 물웅덩이 와도 굽이 워낙 높기 때문에 고무 아래까지는 전혀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리석 바닥에서는 약간 미끄러움이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소개시켜드릴 브랜드는 미국 브랜드 머렐의 트레킹화입니다. 모하브는 머렐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긴 한데 얘는 모하브 2고요. 얘는 새로 나온 모하브 3입니다. 이 모하브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가 깜짝 놀랐는데 2,800만 족 이상이 판매가 됐대요. 말이 돼? 우리나라 인구의 반 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모하브 3 같은 경우에도 2,000만 족 이상이 판매가 됐대요.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아시겠죠? 일단 디자인을 보면은 왜 사람들이 많이 찾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신었다는 거는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편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디자인적으로는 사실은 나무랄 데 없이 신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뉴트럴한 컬러로 톤온톤으로 해서 컬러를 잘 뽑아놨기 때문에 코디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 오는 날 흐린색 신발 신기가 굉장히 두려운데 겉면이 고어텍스다 보니까 오염물질이 좀 묻어도 그냥 이렇게 쓱쓱 닦아주시면은 관리가 굉장히 용이한 그런 신발입니다. 모하브 3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아저씨스러운 트레킹화라고 해야 되나? 언뜻 보면 등산화인데 요즘 트레킹화가 워낙 유행이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 눈에도 아마 이뻐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가장 아래에 있는 솔 자체도 검솔 컬러로 돼 있어서 브라운 컬러랑 중창의 이런 검정 컬러 대비가 굉장히 이쁜 것 같고요. 비브람, 얘도 비브람 솔이구나. 비브람 솔이다 보니까 착화감이라든지 내구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런티가 돼 있는 솔을 썼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중간에 로고도 컬러풀하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은 얘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트레킹화류의 신발을 비 오는 날 신고 싶다 그러면은 머렐의 고어텍스 모하브 모델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가벼워요. 착화감이 엄청 좋네. 그리고 밑에 쿠셔닝이 굉장히 좋고 두꺼워서 키높이 효과도 있어요. 지금 위에 지금 숨쉬는 공기가 다른데, 또 저는 더 마음에 드는 점은 얘가 발볼이 좀 넓고 높은 편이라서 보통 나이키나 아디다스, 리복 모두 300을 신거든요. 근데 얘는 290을 신었는데 발이 피곤하지가 않고 딱 맞네. 오랜만에 약간 정사이즈 신발을 신는 느낌입니다. 위에 어퍼가 고어텍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수가 염려되는 부분은 없고, 그리고 신발을 이제 신으면서 감동을 했던 부분은 혓바닥 부분이 보시면 이렇게 고무밴드 한번 되어 있고 안쪽에 또 잡아주는 디테일이 있어요. 혓바닥이 좌우로 돌아가지 않고 위쪽으로도 이탈하지 않는 튼튼한 구조를 가졌다. 턱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 모하브 모델이 다 이렇게 굽이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바닥에 이제 고여있는 물 같은 것들이 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신발이 살짝 높이감이 있으면은 조금 더 방수나 옷을 덜 젖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보시면은 비가 젖었어요. 이 고어텍스라서 방수는 되지만
헌터같이 전체가 고무로 되어 있는 신발에 비해서는 100% 방수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패널들을 연결하는 봉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퍼가 고무처럼 100% 수분을 차단하는 그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 방수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머렐의 모하브 3 모델 신고 나왔는데, 얘 좋은 게 발바닥의 아치 부분을 되게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장시간 걸었을 때 덜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요. 비브람 솔이 가지고 있는 착화감이 발을 지면을 디뎠을 때 너무 물컹물컹하지 않고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아까 모하브 2는 굉장히 말랑말랑한 비브람 솔이었는데, 얘는 그거보다는 트레킹화하다 보니까 트레킹하는 솔이 무조건 말랑말랑해서는 안 되고 이 지지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트레킹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 신발인 것 같고, 겉에가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음에도 안쪽에 고어텍스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방수가 되는 그런 어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정말로 마음에 드는 게 왕볼러 분들, 발볼이 넓으시고 발볼이 높으신 분들한테 이 머렐 신발들을 좀 강력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보시면은 한 5분 걸어 나왔던 사이에 어퍼 부분에 물방울이 많이 맺혀 있어요. 근데 물방울이 맺혀만 있고 젖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모하브는 제가 양말 신은 부분에 살짝 습기를 느낄 정도였는데 이 아이가 더 방수 능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레드윙 제품입니다. 왼쪽 모델은 제가 비 오는 날 한번 신어봤고요. 오른쪽 모델은 광선님이 비 오는 날 이틀 동안 착화를 해주셨다고 하고, 일단은 냄새가 남달라요. 이틀 동안 신으셨다 보니까. 카톡 단톡방에 광선님 거 신고 올리신 거 봤는데 컬러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레드윙을 상징하는 시그니처 컬러 중에 하나고, 레드윙은 아메카지 입으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클래식 같은 브랜드라서 따로 설명이 크게 필요하진 않은데, 어쨌든 레드윙은 100년이 넘은 굉장히 유서 깊은 미국의 워크와 전문 브랜드고요. 이 가죽의 재질이 좋기로 굉장히 유명해요. 미국의 이제 최고급 테너리 회사에서 가죽을 공급받아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풀그레인 레더라서, 풀그레인이라는 거는 가죽의 층이 사람의 피부도 마찬가지지만 소의 피부도 외피층부터 해서 층층이 나눠져 있는데, 최대한 털을 제외하고는 손상시키지 않은 가죽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적으로도 가장 완벽하고, 보통 최고급 브랜드 신발이라든지 가방류의 풀그레인 레더를 많이 쓰시죠. 풀그레인 레더가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도 여드름이 나고 나이가 먹으면 주름이 지고, 또 소들끼리 이렇게 싸우다 보면 긁히기도 하고 피부에 어쨌든 상처가 생깁니다. 데미지라는 게 생겨요. 그런 것들을 보통의 가죽들은 이렇게 한번 싹 깎아내고 위에 코팅을 한번 입혀서 굉장히 매끄러운 가죽 표면을 만들어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근데 이제 풀그레인 레더 같은 경우에는 털만 깎아내고 상처나 큰 데미지가 없는 부분만 엄선해서 그대로 표면 자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죽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풀그레인 레더는 기름층도 있고 겉에 외피도 충분히 갖고 있다 보니까 오래 신으실수록 표면이 더 윤기가 나고 내 발에 잘 길들여지게 되면서 이쁜 에이징을 보통 한다고 그러죠. 경련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단점은 그러다 보니까 가죽의 두께가 약간 두껍잖아요. 풀그레인 레더는 군화처럼 길들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약간의 불편함을 동반하게 된다. 가죽도 물론 방수가 되지만 고무가 요 연결 부분에 들어가 있고, 연결 방식은 굿 위어 웰트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밑창이 컨버스처럼 떨어질 염려도 안 하셔도 되고 새로 갈아도 되는 그런 약간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오래 두고 신으실 수 있는 부츠입니다. 얘도 아마 가죽 안쪽으로 고어텍스 처리를 해서 방수가 되는 어퍼를 쓴 제품입니다. 또 큰 단점이 있다. 레드윙은 다 좋은데 가격이 좀 비싸. 얘가 지금 50만원 정도 하고요. 얘가 한 40만원 정도 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오리지널로는 작업하러 나온 모델이래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공법을 사용했는데 슈퍼솔 공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어퍼랑 솔을 연결하는 방식은 본드로 연결을 하는데, 본드로만 연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사장 같은 데는 기름과 같은 오염물질도 많고, 이 어퍼를 이제 관리를 하다 보면 구두약도 바르게 되잖아요. 기름이 들어갔을 때 본드가 굉장히 약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솔이 쉽게 탈착이 됐던 문제점이 있어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어퍼를 먼저 제작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솔 자체를 우레탄 폼을 쏘듯이 솔 자체를 딱 성형을 해서 찍어낸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일이나 오염물질이 닿아도 솔이 분리될 염려가 없이 튼튼하게 신으실 수가 있는 슈퍼솔 공법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당연히 방수 가능하겠죠. 제가 신어보니까 이 아이가 일반 레드윙보다
조금 장점이 있어요. 레드윙 신으면 처음에 이 발목 부분이 굉장히 좀 아프거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발목 부분에 이렇게 쿠셔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혀 아프지 않고 신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굿 이어 웰트 방식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배색 스티치가 보이잖아요. 이 아이는 스티치가 없다 보니 밋밋한 감은 있어요. 대신에 옆에서 봤을 때는 차이점을 잘 모르겠죠. 생긴 것도 일반 레드윙 부츠랑 비슷하기 때문에 멋부리는 용도 플러스 기능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신발이다. 밑창을 보시면은 많이 달라. 일반 고무로 된 이 솔보다 얘는 문스타나 노베스타에서 보던 그 고무 재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오염에 강한 느낌입니다. 일단은 가죽 부분에 아직까지 물이 새는 느낌을 받는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밑창이 고무로 되어 있어서 제가 좀 걱정을 했거든요. 비 오는 날 이게 좀 미끄러우면 어쩔까 했는데 접지력도 상당히 좋고, 다만 불편함이라는 레드윙뿐만 아니고 워커류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인데 신발끈이 잘 풀린다. 그래서 저는 이제 레드윙 같은 이런 부츠를 신을 때는 조금 더 단단하게 묶는 편이에요. 2번을 묶는다든지. 이번 신발은 론님 사이즈가 없어서 제가 대신 신어봤습니다. 목토고요. 방수가 일단 잘 되는 것 같아요. 방금 물을 밟아봤는데 바지만 젖고 신발 내부나 발목 쪽에는 물이 안 들어왔습니다. 착화감은 이게 목토 특성상 약간 부드러운 가죽이라고 하는데 처음이라서 뻣뻣한 감이 있어가지고 약간 적응을 시켜야지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봉제선 같은 경우에도 사이로 물이 들어갈 줄 알고 걱정했는데 물이 들어간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해도 전혀 물이 안 들어온다. 이상 김광순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10가지 신발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신발이 있으셨나요? 장마철 비가 오는 날에 발도 뽀송뽀송하게 패션도 블링블링하게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